오늘 사회를 맡게 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이자 치과의료 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정재호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집행부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치과계 제도개혁 토론회의 첫 삽을 뜨는 제1차 토론회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상훈 협회장님,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정현 의장님을 비롯해서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협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만 치과의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대연총회 우정현 의장님과 윤두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치과의사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31대 집행부의 첫 제도개혁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70년 만에 판을 바꾸며 저희 집행부를 선택해 주신 이유는 치과계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치과계에는 바꾸고 고쳐 나가야 될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5월 취임사에서 치과계 곳곳에 비민주적인 요소가 남아있다면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과감히 철폐하고 고쳐나가는 개혁하는 집행부가 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첫 토론회의 주제는 대의원총회의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대의원 제도라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의를 대신하여 의사를 전달하고 또 그 의사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치과계의 100년 대계를 좌우하고 전 치과인의 운명을 가름할 중차대한 요소에 있어서 전체 회원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이와 틀린 결정들이 아주 간혹 있었습니다. 이에 어떻게 하면 전체 회원들의 민심을 효율적으로 대의원총회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점점 늘어나는 젊은 치과의사들, 여성 치과의사들, 이분들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통로의 확대와 더불어 또 대의원총회의 의사결정 구조, 그 과정에 대해서도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회원들의 진정한 참여와 소통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토론이 치과계 제도개혁을 통한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의원총회 제도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그 다음에 협회비 납부 방법 등 우리가 고민하고 고쳐 나가야 할 부분들에 있어서 수차례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회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개혁 현안에 대해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또 어떤 문제에 있어서 회원들의 어떤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렬하다고 확인이 되면 저희 집행부에서 대의원총회에 개선하는 안건으로 상정시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발표자와 패널로 준비하고 참석해 주신 패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활발한 토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께서도 이따 그 질의 시간을 통해서 질문도 좀 열심히 해주시고 또 각
각자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다소 좀 확진자가 줄었지만 어쨌든 올해 경영적으로 우리 회원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행부는 늘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용기 잃지 마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원 및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사회 모든 영역이 위축되어 왔었는데 10월 12일부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함으로 모든 모임과 집회가 숨통이 트이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31대 집행부의 첫 번째 제도개혁 토론회인 대의원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이전에는 총회 당일 하루에 모여서 모든 것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지만 2008년 4월 26일 총회에서 정관재정개정 심의분과위원회와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를 두게 하여 이듬해부터 총회 전에 미심에 총회 보고하는 형식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의장 선거 과정에서 여러 대의원님들의 의사를 접하고 적극 반영해달라는 주문도 받았습니다. 그 한 예로 운영위원회를 두어 상시적으로 운영해달라는 그런 주문도 받았습니다.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죠. 대의원 수와 배정 문제 등은 오늘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종교계도 개혁이 일어났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1대 집행부는 판을 바꾸고 개혁을 첫 번째 기치로 내세우면서 출범한 집행부입니다. 집과계 제도를 개혁해 나가면서 회원들의 민의를 수렴하고 결정해 나간다면 모든 회원들로부터 박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먼 안목을 가지고 시대적 흐름과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참신한 의견들을 발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취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협회의 역사적 전통성을 지켜나가면서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였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개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협회의 위상과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일단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누구도 흔들지 말고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협회의 모든 행정과 집행이 법대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관대로 규정대로 결정되어 협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협회의 대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사회적 역할에서 그 능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취업이 되어서 우리의 사회적 역할을 극대화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은 되었지만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두가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그 모아진 마음으로 함께 극복하고 헤쳐나갑시다.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위해
몸부림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와신 상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자기에 누워서 쓰디쓴 쓸개를 맛본다는 뜻의 한자 성어인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즉 목적을 이루기 위해 괴로움을 참고 견딘다는 뜻인데, 우리 치과에도 와싱 상담하면 기회가 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봅시다. 100년 전에 세워진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여 회원이 중심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으며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회원들이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치과계 제도개혁 토론회인 대의원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협회장님을 비롯한 치과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31대 이상훈 집행부가 기치로 내세우는 변화와 개혁을 위한 제도 개혁을 위해서 우리 치과계 제도 개혁 토론회를 첫 번째 발걸음을 뛰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로 여기 앞에 아까 나와 있던 대로 대의원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해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고, 네 분의 주제 발표가 있겠는데 각 10분씩 발표를 하고 이제 또 상호 토론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 박지연 정책연구이사님께서 발표를 하겠는데, 우리 박지연 정책연구이사님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2008년에 졸업하셨고 현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발표 주제는 여성 대의원 증원에 관련된 정책 제안입니다.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정책연구이사 박지연입니다. 먼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치과계 제도개혁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로 대의원 제도 개선을 선택하신 것은 그간 여성 대의원 증원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여성 치과계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상훈 회장님의 인사 말씀에 뵙듯이 그간 대의원 제도는 비민주적이고 민의에 반하는 정책 결정 등으로 이를 지켜보는 회원들을 여러 번 크게 실망시켜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의 변화와 함께 무르익은 분위기는 저절로 잘못된 제도의 개혁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는 협회 내에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1980년대 이후로 여성 치과의사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는 전체 치과의사의 약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30%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정책 결정에 반영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은 협회 모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회원 모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협회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협회의 대의원 수는 1952년 창립총회 이래로 회원 수의 증가와 함께 여러 번 변화되었습니다. 최초 회원 10명당 1인의 대의원 수는 약 20년 동안 유지됐다. 1972년 제21차 정기총회에서 회원 20명당 1인으로 도입되었고, 약 15년 후인 제36차 정기총회에서 다시 회원 30명당 1인, 그리고 지부장 1인과 총무 1인을 단연식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제42차에서 회원의 편의를 위해 대의원 수를 20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제61차 정기총회에서 여성 대의원 8인과 2로 배분하여 대의원 수를 총 211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여성 대의원에 대한 최초의 규정으로 이미 2012년에는 여성 치과의사 수는 전체 25%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간 대의원 수의 변화는 회원 몇 명당 1인 하는 식으로 단순히 전체 회원 수 증가에 따른 비율의 변화만을 의미했지, 다양한 연령, 성별, 이해관계를 가진 회원들의 실제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미래가 어느 정도 표출되기까지 여성 치과계에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성 치과 의사 수 증가에 대한 독도입니다. 여성 치과 의사 수는 1980년 10.9%에서 현재까지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0년에 이미 전체 치과 의사 중 25.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통계에서 여성 치과 의사 수는 8,699명으로 전체의 27.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여자치과의사회에서는 여성대의원 의무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0년 제18대 집행부에서 각 시도지구 및 동창회 등을 통한 이에 대한 여자치과의사회에서는 여성대의원 의무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0년 제18대 집행부에서 각 시도 지구 및 동창회 등을 통한 3,850여 명의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치과계 내부의 대의원 제도의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였고 그해 대의원 총회에서 전체 대의원을 201명에서 211명으로 증원하고 그의 5%인 10인의 여성 대의원 의무 배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안타깝게도 부결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해 대여치 제19대 집행부에서 다시 전체 대의원의 5%의 여성 대의원 의무 배정을 요구하였고 그해 제61차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협회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대의원 증원과 함께 여성 대의원 8인의 의무 배정의 정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여성 치과의사 수의 폭발적인 증가를 미리 예견하고 1986년에 대여치에서는 여성 대의원 수 확보를 위해 여론 수렴과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선배님들이 이를 위해 연구하고 노력을 기울이셨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여치에서는 여성 치과의사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는 1971년 창립 이래 전국 13개 지부와 함께 유능한 여성 인재 풀을 형성하며 치과계 발전 및 여성계 권익 향상에 앞장서 왔습니다. 매년 학술대회 및 지부별 학술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고 소식지 더블유덴티스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치과대학 여성 졸업생 및 재학 여학생들을 위한 새내기 간담회와 멘토멘티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치과대학 여성 졸업 예정자 대상으로 미래 여성 인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여성 리더 간담회인 풀뿌리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성 의료 주요 단체 모임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FDI의 WDWF를 통해서 해외 여자 치과 단체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여성가족부, 한국금연운동본부 활동을 하고 있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계와 구강보건 증진을 위한 각종 연구를 진행해 오고 다양한 연구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여성 치과 의사의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여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증가하고 있고 그에 힘입어 대여치 내에서 임원들과 회원들이 진행하는 연구활동과 학술활동, 봉사활동 등의 규모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 열리고 있는 풀뿌리 간담회를 통해 치과계 여성 리더인 시도지부 여성 부회장 및 임원 그리고 대여치 지부장과 임원들이 참석하여 각 지부의 여성 임원들의 활동 상황을 공유하고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치과대학 여성 졸업생 및 재학 여학생들을 위한 새내기 간담회와 멘토멘티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하여
대한여자치과의사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존재와 활동 등을 소개하고 여성치과의사의 회무 참여 활동과 치과의사 생활에 대한 정보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멘토멘티 만남의 날 행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2020년 발족한 여성인권센터는 교육기관과 진료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여성 치과 의사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과 진료 환경을 만들어 성평등을 기반으로 모든 치과 의사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올바른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성 치과 의사들은 수적으로도 크게 성장하였고 동시에 치과계의 여러 분야에 기여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 대의원의 선출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공직지부를 포함한 18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5장 대의원 총회에 제23조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 제2항 제2호와 제5항에 따르면 현재 8명의 여성 대의원은 군진지부를 제외하고 이사회가 가나다 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정한 8개 지부에 순환 배정하고 각 지부별로 지부 총회를 통해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명이라는 대의원 수는 전체 대의원 211명의 3.8%에 머무는 수준입니다. 군진지부를 제외한 17개 지부에 순환 배정되기 때문에 실제 일반 대의원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인데 반해 여성 대의원의 총회 참석은 일회성에 그쳐 회무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거 여성 대의원 증원의 비현실성을 논하며 실제 회무에 참여하는 여성 치과 의사 수가 적고 대의원 수가 확대되더라도 참여할 사람이 없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과 다릅니다. 협회의 각 시도 지부에서 활동 중인 여성 임원의 수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미 많은 여성 치과 의사들이 회무에 참여해왔고 구회장 등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는 2008년, 서울시 치과의사회에서는 2011년에 여성 부회장이 신설되었고 그 뒤로 여성 선출직 지부장, 지부 당연직 여성 부회장 등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 임원이 회무에 참여하고 있는 지부들의 여성 임원 비율이 평균 12% 정도인 것을 볼 때 치과계 내에서의 여성 치과 의사들의 회무 참여 활동과 역량을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성 치과 의사 수의 증가에 따른 제도적 보완을 통해 여성 치과 의사들의 회무 접근성을 강제하여 미래에 차별 없는 균형 잡힌 치과계를 앞당기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치과계 전반에 걸친 이러한 의식 변화를 반영하듯 지난 제31대 선거 캠프 별 공약에는 모두 여성 대의원 증원 공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성 치의의 회무 참여 확대와 치과계 내 양성평등 실현의 방안으로 16인에서 20인 이상까지 여성 대의원 수를 확대하겠다는 공통된 공약입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치과계 전반에 걸친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이미 사회 전반에서 여성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정당법에 국회 및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2002년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광역의회 비례대표 그리고 2004년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여성 비율을 50%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비하면 2020년 현재 치과계 개혁의 움직임은 이미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여자치과의사회에서는 본진지부를 제외한 17개 지부 각 1인 의무 배정을 포함한 전체 대의원 수의 10%의 여성 대의원 배정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여성 치과 의사만을 위한 제도 개혁이 아닙니다. 미래의 여성 치과 의사인 치과대학의 여학생 수는 지금의 여성 치과 의사의 비율보다 높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 인재의 활용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국가나 단체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성 인재를 활용하여 넓은 인재풀에서 최고의 인재를 선발하고 여성의 새롭고 다양한 시각을 협회의 발전과 혁신을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회 전반의 변화와 발전에 빠르게 발맞추어 성장을 주도하는 치과의사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응답은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지원 정책연구이사님의 주연명은 현재는 대여치 이사님 말씀 이제 현재 여성 대의원이 전체 8명 정도만 의무 배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현재 전체 치과 의사 중에 여성의 비율이 27.5% 정도 되니까 한 10% 정도인 21명 정도를 의무 배정하는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패널이신 우리 경기도 치과의사회 전성원 부회장님께서 발표하시겠는데, 전성원 부회장님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1990년에 졸업하셨고요. 현재는 한국산업구강보건연구원 이사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발표 주제는 대의원 제도 개선입니다. 여러 가지 안건을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청해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동안 협회 대의원으로서 이제 대의원 총회에 참석했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 몇몇 가지 이런 것들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주저리 쓴 게 여기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제 PPT를 만들면서 보니까 대충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나뉘는 것 같아요. 카테고리가.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의원 선발 방법과 그 인원수, 그리고 이제 선발 방법에서는 이제 당연직, 흔히 이제 회장과 총무, 지부 회장과 총무가 당연직이죠. 그리고 이제 회원 수에 비례해서 각 지부별로 대의원 수가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젊은 층, 특히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여성 대의원 같이 이제 숫자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은데 자기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소외되어 있거나 혹은 어떤 집단이 조금은 그 중요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챙겨줘야 되는 그런 집단의 대표. 저는 이제 이 부분 이제 지역 대표제라는 이름을 썼는데 뭐 텀은 어떻게 바뀌어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이런 집단에 대해서 대의원들을 조금 배정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의원 직선제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현재는 의학단체 중에서는 의협이 직선제로 이제 대의원을 뽑고는 있다고 하는데, 이 직선제 부분에 대한 생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수 증원이 또 덩달아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대의원 총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토론방을 운영을 해서 사전에 미리 좀 토론을 어느 정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이제 대의원들이 무선 투표기에 숨어서 자기의 신분을 의견들을 숨기는데 자기 이름을 걸고 떳떳하게 그 표결에 참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표결 실명제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에 관한 저희 정관을 보면 정관 23조에 대의원은 각 지부별로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실은 협회에서 선출하는 게 아니고 지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지부가 이 대의원제도 조금 잘못해서 뭔가 많이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저희 경기지부에서 그 협회 대의원을 직선제로 뽑거나 아니면 뭐 우리는 50% 여성에게 주겠다 해가지고 그게 저희 경기지부 총회에서 통과가 되면 경기지부는 그런 식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협회는 대의원의 선출에 있어서는 크게 그렇게 영향력은 없는데 두 가지가 영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의원 수가 정관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의원 수를 증원하는 부분에서는 협회 정관 개정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모든 지부가 공동으로 따라야 하는 어떤 대원칙 같은 것들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협회 정관 개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보면 의무 배정 여성 대의원 제도라든가 혹은 당연직 이외의 대의원을 직접 선거로 뽑는다거나 혹은 면허번호 뭐 3만 번대의 뭐 청년 대의원을 뽑는다. 그것도 뭐 직선으로 한다. 또 보건소라든가 당연치과병원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이런 분들은 약간은 개업이나 혹은 학교에 계신 분들과는 하시는 활동 자체가 조금은 다르고 또 저희 치과 의사들의 어떤 그런 대의를 위해서는 조금 더 챙겨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근무하시는 치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의원 자격을 준다거나 또 공식 비공식 단체 대표, 제가 이제 건치 출신이긴 합니다만 건치라든가 열치, 뭐 치개업 아니면 선거에서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 동창회도 음지에서 놀지 말고 양지에서 떳떳하게 발언을 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라는 식으로 동창회 한 자리씩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졸업생을 많이 배출하는 서울대에 비해 졸업생을 배출하지 좀 적게 배출하는 학교에 조금은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또 대부분 동창회장님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 개업하신 분들이 있어서 또 이 지역적으로 또 서울 지부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의 모든 지부가 공통으로 같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정관 개정이 필요한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부를 각기 격파를 해가지고 깨는 것보다는 협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조금은 더 사업 진행에 용이하기 때문에 여자치과의사인가 뭐 등등 그동안의 활동에서는 이렇게 협회를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직역대표제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 두 번째 정책적으로 굉장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보고요. 그 중에서도 공공치의학회라든가 이런 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조금 지부에 그런 자격을 준다거나 물론 숫자적으로는 지부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부의 지위를 부여하면 당연히 지부로서 대의원을 배출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숫자가 정 안 된다 그러면 적어도 회장과 총무 정도는 또 대의원으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부로 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면 이제 대의원을 배정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드린 동창회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두 번째는 대의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회원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견지하고 그 회원들의 어떤 민의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것들이 정책으로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회원을 대신해서 해주는 그런 사람들인데 사실 협회 대의원들은 그렇게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생각 혹은 자기의 출신 학교 혹은 소속 등을 통해서 표결 이런 데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의원들을 직선으로 뽑아서 이분이 어떤 분회의 회장이라고 해서 다 대의원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안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협회 대의원 총회 가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거를 미리 선거 유세를 하고 그리고 뽑혀서 그렇게 똑같이 하면 회원들이 뽑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요 내용들 그리고 표결하는 내용이
바로 직접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의원 직선제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표결은 다른 번호를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실명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그 다른 의학단체 예를 많이 보는데 제도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치과의사협회의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의견을 서로 교환해서 제일 이게 좋겠다라고 하면 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과거에 이랬고 이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정도는 없기 때문에 약간은 삐끗삐끗하더라도 유연하게 일단은 진행을 하고 대원총회에도 안건을 상정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여기 자료집에도 나와 있는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대의원을 어떻게 선발을 했고 숫자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 정책국에서 이렇게 자료를 주셔서 그걸 그대로 넣어놨는데요. 굉장히 많이 잘 변하지 않는 협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경기도의 실수에 대해서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요. 회원수 비례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뭐냐면 저희가 대의원이 80명이었습니다. 경기도 대의원이. 그런데 회장 총무가 다 대의원이 안 되시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총무는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으로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계속 올라와서 그러면 총무까지도 대의원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경기도가 가평분회 같은 경우는 회원이 14명이지만 성남분회는 53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원수가 적은 데와 많은 데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가평분회를 기준으로 해서 회장 총무가 참여하게 하려면 하다 보니 151명으로 대의원 수를 늘린 겁니다. 그래서 대의원 수를 늘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요. 왜냐하면 분회 내에서 임원을 하겠다라는 대신은 대의원을 하겠다라고 나서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안 한다는 사람 꼬셔가지고 대의원으로 명찰을 딱 달아놨는데 이분들이 총회에 참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총회 날은 항상 정족수가 안 돼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수원 근처에 계신 분들 연락을 드리고 정족수가 못 차서 지금 총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시죠. 그런 식으로 불러서 결국 이제 정족수를 채워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 2, 3년 지나다 보니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줄였습니다. 줄이는 거는 당연히 이제 당연직으로 회장 총무는 들어가지만 나머지 부분을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회원수 비례에 매몰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의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협 정관인데요. 정수는 대의원이 25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고정대의원으로 지부당 2명, 또 의합회에서 몇 퍼센트, 협의회에서 몇 퍼센트, 군진에서 5명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진 사람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비례대의원으로 각 분회별로 회원수 회비를 내는 분들이죠. 회원수의 퍼센트로 해가지고 대의원수를 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배정받은 사람들을 직선을 해요. 비례대의원은 당의 대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그리고 대의원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해서 대의원을 직선으로 뽑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거 못할 일은 없고, 근데 이제 의사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대의원 직선제 잘 되고 있냐 하고 물어봤더니 제도상으로는 그러하나 실질적으로는 대의원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겨우겨우 한 명 세워가지고 이제 무투표 당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된다. 그래서 뜻은 좋지만 사실상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기는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의협은 나름 자신들의 어떤 그런 대의와 또 대의원이라는
직책이 갖는 그런 무게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직선으로 대의원도 뽑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저희도 요거를 그대로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역시 대의원만으로 그냥 이렇게 다 뽑는다 그러면 안 할 분들이 그 대의원을 못 채울 가능성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의원 직선제는 전체는 아니고 어느 선까지 직선으로 뽑을지를 일단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라든가 혹은 아까 말씀드린 직역대표 또 여성 대의원을 무대에서 미리 정해준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지부별로 이제 회원수를 비례해서 뽑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중에서도 몇 퍼센트 정도를 좀 나눠서 뽑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큰 분야도 있지만 작은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런 소수 분야를 묶어서 거기에서 한 명 뽑는 거를 너희는 투표해서 한 명 뽑아줘라 라는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청년대표 3만 번대 이후 분들에 대해서 이분은 전국구로 전체적으로 몇 명을 뽑는데 직선으로 뽑으니까 출마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청년 대표를 직선으로 뽑는다거나 약간의 그런 변형들은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핵심은 최대한 저희 치과의사 대중의 충실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의원을 뽑아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치과의사들 요 숫자는 박지원 선생님 그 자료를 보고서 이제 베꼈고요. 치과의사의 27.5%가 여자 선생님이지만 지부 임원은 10% 정도 선이고요. 대의원은 5% 정도가 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 5%도 이제 당연으로 이제 의무 배정하는 것을 8명을 포함해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점점점 줄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유리천정의 그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치과의사들 중에 일정 정도 그 지부에서 활동을 하는 선생님들이 또 줄어들고 그 중에서도 또 대의원이 되려면 장급 정도까지는 돼야지 또 대의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각 단계별로 유리천정이 적용이 돼서 위로 올라갈수록 여자 회원들 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현재는 8명 대의원을 지부에 순환 배정을 하고 있는데 1단계로서 9명 정도를 증원을 해서 각 지부별로 한 명을 주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관을 좀 개정을 해야 되죠. 정관 2호에 각 지부에서 선출된 여성의원 17명이 이제 대의원이 된다라고 이제 미리 정해주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군진을 제외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하다가 그 상황이 되면 2단계로서 각 지부 대의원을 10% 정도를 이제 여성으로 뽑도록 1항을 바꾸는 거죠. 대의원은 각 지부별로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지부 대의원은 뭐라고 썼을까요, 제가? 밑에 가려서. 예. 하여튼 10%를 뽑는다라고 이제 정관 개정을 하면 이것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그 전에 했었던 그 8명 내지는 17명을 추가로 해서 주는 거는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뒤에 지부대의원을 10%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는 대의원 그 총회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은 기자 시간 표 끊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 빨리 표결합시다 해서 이제 거수기가 된 기분이 드는 게 제일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토론과 의견 개진은 다 허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또 총회를 한 시간도 물리적인 시간도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협회 이사회의 총회 상정 안건이 일단 통과가 돼서 안건이 정해지면 이거를 풀어서 충분히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토론방을 만들고 대의원 총회 당일날에는
토론방을 정리해서 찬반 의견, 대표 의견 정도만 이제 발표하고 추가로 할 말씀 있으신 분들 발언하게 하고 바로 투표로 넘어가면 충분히 얘기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또 그 과정에서도 또 충분히 그 사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의논할 그런 기회가 생기니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표현실명제는 뭐 계속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대의원은 개인으로서 회의에 참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대의원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표결하고 또 대의를 적절히 하고 있는지를 피드백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대의원 직선제를 할 경우에는 그 직선된 대의원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회원들이 평가도 할 수 있고, 또 그 대의원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해주시오라고 의견 개진도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이 꼭 그 운영에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부서 전성환 경기지부 부회장님의 발표 잘 들었고요. 아마 지금 뭐 좀 약간 몇 가지 파격적인 제안도 해주셨는데, 이제 대의원 선출을 직선제로 일부 하자. 또 표결할 때 실명제로 하고, 또 대의원 수를 대폭 확대해서 어떤 여성 또는 청년들을 위한 직역 대표 대의원들을 좀 더 늘리자. 또 이제 또 현실적으로는 그런 토론의 기회를 많이 갖기 위해서 온라인 토론방을 개설해서 기차표 때문에 빨리 끝내는 그런 일이 좀 없게 하자는 어떤 좋은 조언도 해주셨고요. 이번 차례는 세 번째로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 청년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의 순서입니다. 우리 김종근 위원장님은 전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을 2012년도에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오늘 발표는 젊은 치과의사들과 대의원 제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근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현행 대의원 제도에 대한 고찰을 먼저 해보고, 타 협회나 정당의 대의원 구성을 통해서 청년들이 대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비리나 제도적 어떤 바탕,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현재 대의원 총회의 투표 방식에 대해서 기명과 무기명 중에 어떠한 방식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를, 우리 치과의사들의 미래를 밝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치과의사 입장에서 바라본 현행 대의원 제도에 대한 고찰입니다. 먼저 청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전적인 의미로 청년은 20에서 30살 안팎에 있는 젊은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이 우리가 익숙한 청년 내일체육 문제에서 청년에 대한 기준은 만 15세에서 34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좀 익숙하진 않지만 만 18세에서 34세로 되어 있고요. 유일하게 법 중에서 청년에 대한 아이에 대한 정의가 내려진 우리나라의 유일한 특별법이 있는데,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에 보시면 청년의 정의가 만 15세에서 29세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준이 매우 다 다르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통신비 지원을 2만 원씩 해줬는데, 여기서 청년들의 지원 기준이 노인도 물론 지원이 되고 있지만 만 16세에서 34세로 결국 정부도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희망적인 거는 청년의 사전적 정의에서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한참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는 정의도 있거든요. 저 정의로 본다면 저도 저 정부의 기준에 부합되진 않지만 신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도 한참 무르익은 시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청년의 기준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넓은 의미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치과의사가 개원의 공직으로 진출하는 시기까지의 기간이 학교에서 보통 6년에서 8년, 그리고 수련을 하게 되면 4년, 그리고 또 군대를 이제 공부이나 군관을 갔을 때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봤을 때
커리어의 시작이 일반적인 사회로 진출하는 사람들보다 2년 내지는 길게는 9년까지 좀 늦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청년의 기준은 좀 넓게 40세 정도로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기준을 갖고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역대 대의원 수의 개정 내역은 이미 앞에 발표 자리에서 몇 차례 반복됐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포인트는 회원당 10명의 기준으로 대의원제가 시작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회원당 10명의 기준으로 대의원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제 회원수 대비 대의원의 수가 너무 많다고 느껴지는 시점에 20명당 1명으로 기준을 변화를 주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대의원의 수가 그 다음에 150명으로 줄게 됩니다. 그리고 회원의 숫자가 끊임없이 증가하면서 대의원의 수도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30명당 1명으로 기준이 바뀌게 되고 이게 87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대의원의 수가 280에서 231명으로 줄게 됩니다. 1993년도에 면허 발급된 우리 치과의사의 수가 11,438명인데 이때 당시에 대의원의 수가 331명이고 대의원의 수가 너무 많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 총회 장소의 선정, 서로 의견의 교환의 어려움 때문에 이 당시에 우리가 지금 어떤 대의원의 기준이 되는 201명의 고정으로 이 당시에 정관이 잡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도에 김재영 전 회장님과 김영수 전 의장님 당시 총회에서 여성과 젊은 회원의 회무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현재의 기준이 211명으로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현재 면허 발급, 93년도에 면허 발급된 숫자가 11,430, 이 당시에도 대의원의 숫자가 300명, 200명 남짓이었는데 지금 현재 올해 2020년 4월 28일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면허가 발급된 치과의사의 수는 32,000명이 넘고요. 그 중에서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투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회원의 수는 15,686명입니다. 대의원의 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몇 차례 반복된 자료니까 짧게 청년 쪽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행 대의원 제도에서 청년으로 할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대한공중보건의협회장, 그러니까 공보위 부분 쪽에서 회장과 부회장이 대의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의협회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분께서 공직지구에 할당된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청년의 비중이 한 5명 정도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도가 20년도의 지구별 대의원 수의 변화를 보시면 사실 그렇게 지구별 회원의 대의원의 수에 큰 변화는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2011년 4월에 그 당시 기준으로 40세 미만의 청년 대의원의 수는 7명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를 기점으로 청년에 할당된 대의원의 수가 2명이 늘어났을 텐데 2020년 4월 현재 청년 대의원의 수는 10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2012년도에 늘어난 숫자의 반영 외에 특별한 증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 대의원의 진출이 막혀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도표로 보시면 과거와 현재 사이에 이 40세 미만의 대의원의 진출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치상으로 우리가 그냥 단순한 확인을 할 때 분명히 숫자가 적은 건 사실이고요. 40세 미만과 40세 이상의 회원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전체 총 치과의사의 숫자에 대비해서 40세 미만의 수는 27.3%에 달하고요. 이 중에 협회에 가입된 수 비율은 81%와 19%로 나뉘게 되고요. 회비를 내는 투표에 권리가 있는 회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가입된 숫자와 거의 유사합니다. 19%의 40세 미만의 회원이 있고요. 그리고 81%의 40세 이상의 회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의원의 수 대비 회비를 납부한 수의 비율로 보신다면 40세 미만의 대의원의 진출은 약간 제한적이다. 좀 길이 막혀 있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을 갖게 합니다. 타 협회와 정당의 대의원 구성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대의원의 수는 250명이고요. 면허 숫자 대비 취업과 비교한다면 우리 협회보다 대의원의 수는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의원은 고정대의원과 비례대의원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청년의 포션이 전공의와 공고의 협의회가 있고요. 대의원 정수 100분의 10, 약 25명이 여기에 배정이 된다고 보는데 5개의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10명 미만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면허 보유 숫자 대비 대의원의 수가 우리 협회나 의협보다는 많은 편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빨간 표시해놓은 이 부분은 본회 임원이나 지부의 회장, 부회장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부도 하나의 큰 넓은 의미의 행정부의 의미로 본다면 입법부와 완벽한 분리를 통해서 좀 더 엄격한 그런 이 감시, 그 다음에 최고 결정기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청년 쪽 파트에서는 대한공중보건의협회 회장과 부회장, 한의사협회 회장과 부회장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취업과 비교한다면 사실 이제 청년에 대한 배려는 취업이 그나마 더 그래도 선진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 정관의 내용이 사실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이고 각 협회별로 정관이 오픈되어 있는 경우는 좀 예전보다는 적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여기는 이제 면허 보유 숫자 대비 대의원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100명당 1인의 대의원의 수를 비례적으로 산출하고 있어서 고정식으로 선출직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 당연직 대의원의 수가 합쳐져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대의원을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큰 표로 보신다면 대의원의 수는 다음과 같고요. 면허를 보유한 이 실질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면허를 보유한 숫자로 비율을 정했을 때 총 회원 대비 대의원의 수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대의원의 수가 적다는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이따 나오게 될 정당의 대의원의 수와 비교한다면 전체적으로 의료인 단체의 대의원의 수는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년에 할당된 부분에 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취업과 의협 쪽의 이 정책이 비슷하고요. 아무래도 이 구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까지 배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건 그래도 우리 취업의 대의원 총회에서 이 여성에 대한 비율에 대한 고민과 배려가 다른 협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이 더불어민주당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18년도 기준으로 전체의 대의원의 숫자는 15,000명이 넘고요. 회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의 수는 70만 명이 넘습니다. 여기서 비율을 산출해보면 당원 1명, 당원 45명당 대의원이 1명인데 이거는 대부분 다른 정당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할당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정관은 잡혀 있는데 실제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이렇게 100분의 30까지 되지 못하고요. 최근 제가 기사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기준 또한 45세로 잡혀 있는데 이것도 35세, 29세, 45세 이런 식으로 매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나 선거철이 됐을 때 사람을 운용하는 방식 때문에 차이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2016년 전당대회를 기준으로 대의원 1명당 당원의 숫자는 거의 비슷하고요. 청년의 비율을 여성과 청년에 대한 배려가 정책적으로 정관에 정해져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실제로 이 비율에 미치지는 못하고요. 원칙상으로는 45세 미만의 당원이 대의원 중에서 20에서 40%가 포함되게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대의원 총회의 투표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의 대의원 총회의 투표 방식은 전자투표 방식의 무기명 투표입니다. 제가 어떤 사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자료 중에서 무기명 투표가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한 내용들을 검색해 봤는데요. 실제로 장점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고요. 일단 써져 있는 내용들은 제가 다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무기명 투표를 했을 때 기명으로 하는 경우보다 이 대의원의 스스로의 어떤 자체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명으로 할 때는 방해받을 수 있다. 또 공개 투표를 해서 나의 이름이 대의원의 이름이 공개됐을 때 사회적으로나 어떤 나의 직역, 단체에서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의원이 소신껏 공정한 표기를 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또 대의원이 총회에서 그냥 나의 지역구나 소속 단체의 이익만 그 의견만 그대로 반영하는 거수기는 아니다 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적혀진 이 내용들은 그대로 뒤집으면 모두 다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명으로 했을 때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무기명으로 했을 때 자유스럽게 결정해서 그 결정에 따른 책임을 남한테 오픈시키지 않아서 책임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겠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공개투표를 해서 사회적 압력을 받기 쉽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비공개로 해서 사회적인 비판에서부터 자유스러워짐으로써 우리 굳이 이제 정당으로 이야기한다면 나의 지역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소속 정당의 의견만 반영해서 이해관계가 얽힌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소신껏 공정한 표결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무기명으로 했을 때 소신껏을 할 수 있고 기명으로 하면 소신껏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도덕적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의원은 총회에서 회원들의 의견만 반영하는 거수기가 아니다라고 이 무기명 투표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대의원이나 국회의원의 그 근본적인 헌법상의 명시된 취지는 자신의 지역구의 소속을 대표하는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무기명으로 함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행해졌던 여러 가지 정당의 투표의 과정을 본다면 무기명으로 함으로써 자기의 지역구의 이익을 대표한 게 아니라 소속 정당의 이익을 대표한 거수기고 오히려 반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의원 총회의 투표 방식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여성의 치과의사들의 대의원 진출이나 직선제 방식처럼 끊임없이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기명투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기명투표로 나아감으로써 대의원은 지역과 직능을 더 명확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회원들의 알 권리와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2016년도에 이미 기명투표제를 실시해보자라는 의견이 상정된 적이 있었고 이 당시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 표현 방식에 약간의 그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안건이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폐기된 적이 있었고요. 2017년도 대의원 총회에서 이 전년도의 폐기를 바탕으로 좀 더 명확한 표현을 바탕으로 안건을 상정했으나 대의원 총회에서 반대로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의원 이러한 무기명 투표를 기명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은 정말로 우리의 의견이 이 3만 치과의사 회비를 납부하는 권리가 있는 15,000명의 치과의사의 의견이 대의원 총회에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이겠죠. 만약 우리 치과의사들 32,000명 모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사실은 무기명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대의원제에서 우리가 많은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고 있다고 본다면 정말로 민의가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고 2011년도에 앞선 자료에서 우리 발표한 자료에도 이미 나왔지만 실제로 3,850명에 달하는 치과의사가 여성의 비례 대의원제를 찬성했지만 실제로 그 해 대의원 총회에서는 부결됐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거의 선거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열망으로 2013년도에 취업에서
262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었을 때 80%가 넘는 사람이 선거제도를 개선을 찬성했었고 그 중에 77%가 직선제를 찬성했었지만 그 해 대의원제에서는 직선제는 부결됐었고요. 선거인잔대가 극적으로 통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우리의 표결 방식을 다른 정당이나 국회의 표결 방식을 참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국회의 표결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기명과 무기명으로 나눌 수가 있고 국회의 표결 방식은 기본적으로 기명의 전자투표 방식입니다. 이 크로스 보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어쩌면 대의원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치과의사의 대표로서 소속 지부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크로스 보팅을 명문화했는데 이 크로스 보팅이 명문화됨으로써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자기의 의사를 바깥쪽으로 표명하면서 대표성 있고 투명성 있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회에도. 전자투표의 방식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우리는 이름이 오픈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국회에서는 이름이 오픈되면서 전광판에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헌법에 명시된 대로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리인이자 추가적으로 자율적인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공익을 지향하는 수탁인의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기명이 그래서 무기명이 전혀 장점이 없어서 폐기되어야 할 그런 투표 방식은 전혀 아니고요. 활용되어지는 부분이 국회에도 있습니다. 우리도 참고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국회에서 행해지는 각종 선거, 또 법률안, 인사에 관한 안건, 따라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여기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안입니다. 항상 이런 이야기의 그 마지막에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근본적인 얘기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의원 총회는 명실상부한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원의 뜻을 반영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비를 납부하는 의무를 다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대의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필요합니다. 청년치과의사들이 앞에서 표에서 보셨듯이 대의원으로 진출하는 길이 제한적인 게 사실이고요. 따라서 각 지부에서 청년 치과의사들을 추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제도권 속으로 젊은 청년 치과의사들을 편입함으로써 우리 선배님들이 가지고 오셨던 여러 가지 가치관과 올바른 이런 형성을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투표 방식에서 우리 대의원 스스로가 여러 지부와 협의회의 대표이자 대리인임을 되새긴다면 기명으로 처리해서 대의원 스스로가 책임감 있는 목소리를 오히려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대의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은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대한 인사나 대의원들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무기명 투표가 선택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위원회 위원장님답게 그 청년 대의원들의 숫자를 좀 정확하자 또 기명 또 무기명 그런 투표의 어떤 장단점을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좀 오버됐는데 마지막으로 전국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의 홍인표 회장님의 순서입니다. 홍인표 회장님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2017년도에 졸업하고 현재는 치주과 전공의로 계십니다. 현재 3만 번대 면허번호인데 실제 생년월일이 1992년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29살이네요. 그래서 20대의 진짜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선생님이신데 하여튼 우리 전공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대의원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니까 우리 전공의 입장에 대해서 청해 듣겠습니다. 예. 대의원 제도에서 증언이나 이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릴 것 같아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이번 정기 대의원 총회에 갔던 경험과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전공의들 관점에서 이런 대의원총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를 한번 고민하게 되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이번에 갔을 때 대부분의 안건들이 뭐 보험 확대 아니면 또 의료 폐기물 처리 비용, 보조인력 부인난 이런 사실 저희 전공의들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는 일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런 일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저희가 어떻게 용이한 환경은 아닙니다. 사실 뭐 선배님들이 너네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고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수련 과정을 밟으면서 이제 또 짬을 내서 그런 치과의 현안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선배님들이 이제 집행부 단위로 조금 긴 단위 동안 치과에서 협회 활동도 하시고 대의원 활동도 하시는 반면 저희는 수련 기간 자체가 3년이고 제 대표로 있는 게 3년차 때 1년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 진행 연속성에서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전공협의 대표로서 대의원회의사 하는 역할은 어떤 안건을 제시하고 전공의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전공의 사회 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공식적인 또는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는 게 저희의 전공협의회의 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전공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선배님들과 조금 다르게 이제 피교육자이면서도 병원에 개업된 노동자이기도 한 좀 애매한 전공의의 입지 때문에 전공의의 처우나 뭐 이런 권리 이런 것과 관련된 일들이 대부분이고 또한 병원들마다 수련 시스템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특이적인 문제들이 벌어질 때 이런 해결들이 각 대학병원 차원에서 벌어지거나 또는 유형에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었고 처리하는 것이 많이 다른 제도화하기 좀 힘든 게 사실입니다. 뭐 문제들이 있으면 대부분 뭐 어떤 수당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련의들의 권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교수님들과 수련의들 간의 그런 관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의 개선을 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이런 제1연합 대의원 총회에 어떤 안건을 제시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효할까라는 의문이 조금 드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해왔을 때 과연 이렇게 변화하는 수련 환경이나 사실 저희 세대의 또 다른 그런 사회적인 생각을 봤을 때 얼만큼 또 선배님들이 이해하시고 이제 그런 접근을 해주실 수 있을까에 대한 저의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의원 제도 내에서의 개선이라는 오늘 큰 주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저희의 생각으로는 이제 협회 내 전공의들의 이런 애로사항이나 또는 공식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라든지 그런 뭐 회의라든지 기구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들 내부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 협회 구성상 수련 과정을 담당하는 뭐 수련고시위원회 같은 그런 위원회들은 있지만 이것들은 정말 저희 교육이나 수련 과정에 대한 제도적인 것을 수립하는 관계이고 전공의들의 실제적인 처우나 뭐 그런 저희들의 권리 또는 뭐 근로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나 어떤 제기하는 상황이 있을 때 마땅하게 저희가 어떤 라인으로 어떻게 컨택을 드려야 되고 어디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지 알기 힘들고 반영이 되기도 조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협회 내에서 이제 선배님들이 저희 이런 처우나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신다면 저희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저희 젊은 치과 의사들이 이런 협회에서 하는 일이나 협회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 저희도 어쨌든 선배님들처럼 사회에 나가서 조금씩 치과 의사로 성장해 갈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치과계 정책 결정 과정에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저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저는 제 이상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회장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었는데 사실 선배 치과 의사로서 또 협회 임원으로서 우리 전공의들과의 어떤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는데 진짜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 말씀이셨고요. 우리
원래 지금 시간보다 계획된 시간보다 한 20분 정도가 지금 초과가 돼서 중간에 휴식 시간 없이 바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호 토론을 하고자 하고 우리 발표하신 네 분이 이 자리로 나오셔서 이제 상호 토론을 좀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은 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우리 순서대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박지연 이사님께 여성 대의원의 어떤 수가 대의원 총회에서 많이 증언되는 이제 지금 8명에서 한 21명으로 이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아까 발표하실 때도 보면 여성 치과 의사의 수는 한 27.5%에 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해나 지부에서 활동하고 계신 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여성 치과 의사 수는 많으면 한 15%, 적은 데는 진짜 5%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자체적인 여성 대의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성 대의원들이, 여성 치과 의사들이 그런 어떤 지부나 분해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 회무에, 그래서 자동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어떤 특별히 요구해서 21명, 뭐 8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그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한여자치과의사회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 많이 고민을 해왔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궁금합니다. 사실 여성 치과 의사 수가 27.5%에 달하고 57.5%지만 지부에서 일하고, 이거는 지부는 대여치 지부가 아니라 협회 지부입니다. 협회 지부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인원의 비율이 평균 12%인데, 저희가 요구하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요구하는 대의원의 비율은 10%이고요. 인원수로 따지자면 21명이고, 일단 다른 이유를 다 제하고도 저희가 충분히 대의원의 수를 충분히 충족시킬 만한 인재풀이 있고, 역량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의원 수를 많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부에서 임원으로 일하는 걸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되게 완전히 시대착오적이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깊은 이해가 없으신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처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여성 할당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뜬금없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으로 1970년대부터 유럽에서부터 다 선진국에서 제도를 지금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성 쿼터제라고도 하고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성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서 필요 인력 중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입니다.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임원이나 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대의원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남성 중심 사회에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성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 할당제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2010년 기준에 전 세계에서 여성 할당제를 도입한 국가는 100개국이 넘고요.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지는 지금 2000년부터 도입이 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그게 우리나라 전 사회적으로 다 용인되어지고 있고, 2020년 2월에는 기업에까지 이사 전원을 특정 성으로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성 대의원에 대한 문제는 그런 시각에서 접근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답변,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계셔서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좋은 답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권익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남성 치과의사들이 좀 더 말하자면 여성 대의원이 많이 올 수 있게 이렇게 해주리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경기도 치과의사의 전성원 부회장님한테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아까 대의원 직선제를 이제 얘기하셨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대의원 직선제 하려면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정도의 선거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일단 지부가 지금 한두 군데 아니고 이제 18개 지부가 지금 다 해야 되는지, 또 뭐 아까 이거는 이제 여기 우리 김종근 위원장님하고 또 약간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결할 때 실명제와 또 이제 기명, 무기명의 어떤 그런 그 장단점을 얘기했고, 또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두 개가 병행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안건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이제 전성원 부회장님은 실명제, 또 여기는 기명투표제와 무기명투표제의 어떤 그런 병행,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그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선제 부분에서는 사실은 뭐 크게 이렇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이제 어떤 확정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지부 대의원 중에 뭐 몇 퍼센트를 뽑을지도 아직은, 전체를 다 직선제를 뽑을 것이냐, 아니면 그 중에 일정 퍼센트만 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구 형태로 청년 치과 의사들의 뭐 일정 퍼센트를 직선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그건 이제 정하기 나름인 건데, 저는 어떤 그 대의원이 어떤 지역 내지는 자기 회원들의 책임감을 가지고 대의원총회에서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랄까 그 일반 치과의사 대중이 협회나 혹은 이런 그 기구에서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뭐 이러는 데 있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직선제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간단하게는 지금 각 지부들이 회장 선거를 미리 하고 있죠. 대부분 몇몇 그 지역에서는 이제 총회날 같이 그냥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회장 선거와 병행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직선제를 할 경우에 그 지역별로,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고양시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에 그 배정되어 있는 대의원 몇 명을 직선으로 뽑는다 해서 고양시 부분에서만 따로 그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워낙 그 선거구를 잘게 쪼개면 그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후보 추천을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하는 것들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선거구를 조금 이렇게 크게 뭉뚱그려가지고 좀 크게 넘어가서, 예를 들어 뭐 고양 파주, 동두천, 연천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에서 몇 명을 직선으로 뽑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선거구제로 직선을 뽑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직선제를 진행하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지역별 인원을 직선제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 그 어떤 직역이나 연령 뭐 등등 그을 가지고 전국을 그냥 하나의 그 이벤트로서 직선제를 진행을 하는 게 조금 더 후보를 구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경쟁도 붙이고 뭔가 이렇게 붐업을 하는 데는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실명제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예전에는 다 실명제였어요. 그 일어서서 하거나 아니면 거수를 해가지고 자기 의사를 표명을 했고, 단지 이제 인원 선출과 관련된 거, 투표를 할 때는 이제 투표소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종이에다가 이제 도장을 이렇게 찍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선거를 했었는데, 그게 손들었을 때 이렇게 일일이 세고 뭐 이런 것들 과정이 너무 불편하고 하니까 전자식으로 이제 단추 누르는 걸로 바꿨거든요. 근데 그걸 바꾸는 바람에 사실은 모든 게 다 그 노출되지 않는 비밀 투표가 돼버린 상황이 현재 협회의 상황인데, 요거를 기계적인 부분을 조금만 오픈을 하면
각 기계별로 그 대의원들의 이름을 직접 다 기록을 하고 그래서 그 대의원이 어디에 투표를 했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기명제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감사선출을 대의원총회에서 하네. 하여튼 등 이제 선출과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조금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무기명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그 실명대로 해서 모든 결정을 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것도 역시 저는 반드시 그 한 가지 방법만이 옳다고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제가 좀 약한 사람이라. 실명제도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취업 대의원으로 몇 번 참석해본 저도 이제 예전에 이런 경험을 봤을 때는 실명제를 해보니까 또 약간 어떤 면도 있었던 것 같냐면 이제 지부장으로 같이 참석하신 선배님들의 어떤 눈치를 본달까요? 오히려 지금 이거 스위치를 누를 때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그런 선배님들의 눈치를 안 보고 자기 지역 또는 자기 주변의 회원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누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적절하게 기명과 무기명이 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김종근 위원장님. 지금 방금 우리 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게 이제 대의원 직선제와 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전성원 부회장님이 경기도 치과의사회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가졌던 생각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역시 대의원 직선제도 당연히 우리가 충분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 직선제 방식으로 인재의 풀을 구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 방식으로 했었을 때에 전체 모두를 전국 직선제로 구하게 된다면 인재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지역의 특수성은 배제돼서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은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 말씀해주셨던 그 기명과 무기명에 대해서는 저하고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고 방금 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대의원 총회에서 지부장 옛날 그 선배님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르는 방식이 더 소신껏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라는 부분도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 치과계 신문 중에 하나에서 나온 기사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현재 전자투표 방식에서도 전자투표 하셨을 때 저는 직접 제가 해본 건 아니지만 그 투표하는 번호 옆에 이렇게 기호 같은 것을 통해서 자리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사실은 약간 내가 누른 것이 어떤 표다라는 게 상대방이 이렇게 노출될 수 있다.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이면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그것도 지워주면 안 되냐 이런 의견도 말씀하셨던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아마도 우리가 한 번에 모든 걸 바꾸기는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의원 분들의 의견이 당연히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건들마다 이거를 기명으로 할 거냐, 무기명으로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있는 다음에 그거를 가늠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서 기명으로 할 수 있는 포션을 정하고 또 정말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무기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대화를 통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그런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시간이 많이 분가된 바로 제가 좀 정리하는 얘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네 분 패널 오시기 전에 보내주신 자료를 받고 미리 좀 정리해놨던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이 자리에 대표하시는 분들이랑 다른 기존 대의원들
기존 대의원들의 어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3가지 정도만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총중한테 질의응답을 넘기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지금 현재는 이제 대의원 증언을 요청받은 분들은 보통 이제 사회적인 어떤 소수자 그룹, 그래서 보통 이제 여성 치과 의사, 또 청년 치과 의사, 또 여기 옆에 계신 전공의 정도의 그런 계층인데, 먼저 이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회비 납부율을 또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취업정관제 23조에 근거해서 지부 파견 대의원 산정 시 회원 수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으로 협회비 미납 내역이 이하인 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비 제도 및 회비 납부 회원의 권리에 대해서도 뭐 여성 전공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회비 납부율과 관련된 대의원의 어떤 분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될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회비를 많이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다 납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떤 회비 납부에 관련돼서도 이런 어떤 수를 잘 조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각한 게 이제 대의원들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치과의사 모임이나 구회, 지부 같은 회무 경력이 있는 분들이 주로 대의원들을 맡아왔는데 이제 그런 어떤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던 분들이 갑자기 대의원 자격으로 좀 어떤 부족한 게 아닌가, 좀 자격 여건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무에 어쨌든 계속 많이 참여하고 봉사해 왔던 분들이 대의원으로 오는 게 적당한지, 아니면 그런 회무에 많은 봉사나 이런 게 없었던 분들이 대의원으로 참여하는 게 적당한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많은 찬반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거는 좀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겠지만 지금 우리 현재 협회 공간이 뭐 211명의 대의원을 이제 수용하면 거의 꽉 차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오늘 나온 것대로 좀 이제 너무 많은 수의 증언이 됐을 때 이제 물리적으로 과연 이제 넓은 공간의 문제는 어떻게 대의원총회를 하루에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제 적당한 수가 어느 정도까지일지도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그 청중한테 질의응답을 넘기겠는데요. 뭐 말씀을 이제 거수하시면 발언 기회 드리겠지만 우선 제가 먼저 한 분만 먼저 듣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상황으로 우리 공공치의학회 지현정 총무이사님께서 오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좀 먼저 발언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치과의사 학회 총무를 맡고 있는 안산시 상록수 보건소의 지현정입니다. 저희가 2009년부터 학회 활동을 했고요. 실제적으로는 2000년도 초반부터 열심히 전국에 있는 공직 선생님들을 모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작은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두 번째 발표해 주신 전성원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항상 진행하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좀 친정이 아닌 제가 치과의사지만 치과의사가 맞는가 생각할 정도의 느낌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가끔 막힐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저기 전성원 선생님께서 아까 직역 대표로 저희 공공치의학회를 두세 번 언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주로 저희 학회에 소속된 선생님들은 보건소나 국립재활원, 정신병원 등 국가기관에 소속된 선생님들이시고요. 저희 학회 회원분은 수는 작습니다. 현재 76분이시고 2018년도 조사 결과로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을 제외하고는 약 85분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전에 취업 대표분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보건법 신규칙상의 원칙은 30만 명
명 미만의 모든 시에는 치과 의사가 배치가 돼야 되는데 시의 재정이나 조례상 치과 의사가 배치가 안 된 시가 많아서 저희가 그때 모두 조사한 바로는 85분 정도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앞에 보시면 비전의 두 번째 국민구강보건 정책을 치열해서 선도하고자 하셨는데 제가 19년 정도 공직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떤 실런트 사업이라든가 노인들치 사업, 스케일링 국소도포 사업,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아동 주치 사업, 그 다음에 장애인 주치 사업, 이 모든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정말 치과 의사분들이 모두 참여가 되었었는가, 그 의견들이 배치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다른 행정직이나 보건직, 그 다음에 치과 이생사분들의 어떤 지역군에서 사업이 꾸려지진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치과 의사 의견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이 사업이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전해질 때 분명히 우리 치과 의사 협회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느끼는 고마움은 지자체나 복지부나 국가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바꾸려면 저희도 지부로 인정을 받든지 대의원에 이렇게 들어가서 저희 의견을 요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자격도 없는데 제가 오늘 여기 초대해 주셔서 그걸 먼저 감사드렸어야 되는데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우리 지현정 총무이사님께서는 공공치의학회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가칭입니다. 이게 지금 정식 인준받은 학회는 아닌데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릴 때 첫 번째 말씀드렸던 회비 제도, 회비 납부 제도랑 관련해서 사실 지금 지현정 총무이사님과 같은 그런 공공치과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의 우리 지금 협회 정관에 맞춘 그런 어떤 협회비의 납부율은 엄청 낮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낮은 수준의 이유가 그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지부라든지 그런 거를 거쳐서 이게 꼭 와야 하는, 그러다 보니까 공공치과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은 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이 굉장히 답답한, 그러다 보니 지금 오늘 참석을 해주신 목적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아마 우리 이상훈 협회장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는데 다음번에 어떤 선거제도, 그 다음번에 또 회비 납부 그런 거랑 관련해서 치과계 제도 개혁 토론회에서 아마 계속 다뤄질 예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제일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먼저 제가 지명을 했는데요. 다른 분들도 좀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이나 의장님 누구 좀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난번 이제 그 대의원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느낀 점이 대의원 총회안에 운영위원, 지금까지 뭐 2개 위원회는 됐지만 운영위원회를 둬가지고 활성화 시켜달라 그런 계획을 있으셨고, 아까 그 전성원 편님께서 그 한의사협회 보면은 각 지부장들은 대의원이 안 되잖아요. 그걸 또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왜 지부장들이 대의원을 만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지부장들이 다 통솔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얘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지자체 같은 경우는 독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전성원 편을 빼고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의사협회는 우리 저 의장 1인에 부의장이 4명이잖아요. 그 수를 우리도 좀 조정을 하면 어떨까? 4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2명 정도 이렇게 또 하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조금 더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개선하는 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께서 지금 의장단의 어떤 수를 말씀하셨고요. 그것도 뭐 하여튼 상황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대연 수의 증원하고 연관시켜서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전성환 패널께서 얘기한 대로 대연 수가 대폭 증가되면 그거에 따라서 대연회를 운영하는 그런 의장단의 수도 같이 비례해서 증가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의사들도 250명밖에 안 나와요. 네. 다른 우리 여성 청중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누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원이나 이런 문제도 그리고 여성 대연수 증가 문제도 이게 접근하는 방식을 진짜 잘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그 대연 총회에서 통과되는 안을 쪽으로 가야지 이게 211명 대연 총회에서 상정조차도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 패널들이나 나중에 이것도 현 인문질에서 잘 뭐 정관개정위원회 같은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잘 조합을 하셔가지고 여성 대변한테 더 할애한다, 청년한테 어떻게 한다 이런 것도 좀 하시고 아까 저 4번째 패널분 같은 거는 여기서 사실 논의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협회 이사진들하고 진짜 저 공중보건이하고 어떤 긴밀한 관계를 가져가지고 저들의 애로를 들어줄 수 있는 통로를 더 넓힌다든지 이거는 저 대연제도하고는 약간 좀 길이 좀 틀린 것 같고 그 청년들을 위한 것도 지금 그거는 어떻게 패널로 여기 대연의 수를 증가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들의 그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느냐가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은 나중에 그 총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핵심을 짚어주셨는데요. 이게 아무리 그 정관개정 특위에서 논의가 돼도 실질적으로 그게 대연총회 자체 상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해왔고 그 부분은 진짜로 뭔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일단 대의원들이 투표는 일단 할 수 있게끔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공의 협의회나 또는 공공치의학회나 이런 어떤 약간 지금 이제 우리 이런 어떤 치과 의사들의 어떤 계층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제도적인 마련을 꼭 이제 어떻게 이제 달성할 수 있게 이번 변화 개혁을 위한 31대 이상원 집행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 제가 이제 이 토론회 관련한 신문기사들 몇 개를 좀 보니까 특히 남녀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협회 쪽 데이터가 아닌 것들이 신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보건복지부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그 남녀비율 같은 거를 이제 근거로 된 기사를 보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의협 같은 경우는 1년마다 이제 의료정책연구소에서 회원 실태 조사 보고서라 그래가지고 회원들의 남녀 비율 그리고 연령별로 근무 형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어느 정도 백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패널들께서 말씀하셨던 청년이나 여성이나 이런 논의가 일단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그 데이터가 좀 먼저 우리 협회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회원들의 근무 형태 그리고 연령별로도 그렇고 각 지구별로도 지금 보면은 오늘 이 책자에 보면은 사실은 그런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데이터는 지금 없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게 먼저 좀 저희가 이런 내용을 좀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먼저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나 그 청년이나 이제 여성 대의원 증원에 대해서 지난번 선거 때 많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또 소외되는 지점이 있는 게 지금 뭐 원래 65세 이상 회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회비 면제가 됐었는데 이제 70세 이상은 회비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분들은 무조건 선거권을 가지시는 분들이고 무조건 이 회무에 이게 참여가 되시는 분들인데 사실 이분들 은퇴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냥 배제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그 고려도 우리가 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런 첨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좋은 얘기 해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협회에서도 이제 정부에서도 어떤 통계청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협회에서도 최소한의 그런 어떤 통계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매년 하고는 있는데 이제 그게 그때 잘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오늘 발표되지 않은 것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은 특별히 참석해 주신 우리 공공치약회 총무님과 같은 그런 어떤 부류의 그 부류는 사실은 분해든 지부든 소속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통계에서 지금 거의 빠지고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들을 다 통계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협회가 좀 더 제도적인 어떤 그런 마련을 하는 게 더 우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또 다른 어떤 질문 있으시면 예. 안녕하십니까. 제도개혁특별위원회 있습니다. 오늘 대의원 구성 그리고 투표 방식 상당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아까 우리 전성원 패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차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총회에 참석하지 많은 회원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빨리 진행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해서 아니면 더 나은 방식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오전에는 행사 끝나고 거의 감사보고 정도 받고 오후에 이제 회무보고 회계보고 하루 끝나다 보면은 이때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의장단 선거, 감사단 선거 하다 보면은 시간 다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토의 안건에 대해서 그냥 막 일사천리로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4월달 총회 때도 우리가 이 거리 때문에 다 많이 못 모이고 온라인 투표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건도 좀 그러시고 미리 좀 조정을 하든지 진짜 운영위원회에서 미리 좀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 그 전날 보면 지부장회에서 안건을 다 이렇게 통폐합하고 하긴 하지만은 그 전에 좀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이나 정관 개정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운영위원회를 두자고 또 지부장님이 많이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길가는 못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하여튼 협회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좀 시간을 줄이지 그냥 나중에 안건 돈 못한 거 7, 8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불과 한 시간 내에 다 끝내야 되니까 기차 시간 빠듯한 부분 먼저 가버리시고 그렇게 되거든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이틀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토론방 같은 것도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총회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극소수만 참석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코로나가 아니어도 그냥 상시 말하자면 그런 어떤 온라인 토론방이 개설이 돼서 좀 이렇게 며칠간에 걸쳐서 안건이 다 올라온 거에 대해서 지부장님들께서 이렇게 통합하는 건 통합하시더라도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대의원들이나 또는 필요하면 진짜 일반 회원들도 그 토론방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갖다가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사항 있으시면 한 분 정도 더 받고 마치도록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 우리 다음부터 맡아줘야 될 우리 최영수 치과계 제도 특위위원장님께서도 좀 뭔가 하나 질문을 해주시죠.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그것도 약간 유연하게 사고를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300명으로 늘리면서 여성 대의원도 증가시키고 청년 대의원도 증가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대의원수를 211명 선에서 여기 회의실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규정을 짓고 논의하다 보면 계속 불협화음이 생기기 때문에 넓은 생각으로 여성 대의원이나 청년 대의원들도 증가시킬 수 있으면 한 300명 늘릴 수 있고 하는 좋은 방안들을 좀 더 연구하고 생각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사회자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회장님. 그냥 제 개인 의견 몇 가지 좀 첨언을 해드리면, 여성 대의원 같은 경우 현재 8개의 지부를 가나다 순으로 돌아가면서 배정이 되고, 이제 여자 치과의사회 측에서는 좀 고고한 이제 대연 수도 지원을 좀 하지만 여성 치과 의사에서 뭐 추천하는 분들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제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현행은 여성 치과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지부에서 이제 알아서 그렇게 좀 배정하는 걸로 되었고, 이제 여성 치과 의사의 측에서 이렇게 한다면 뭐 비례대표로 따로 그런 걸 좀 신설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보다는 현재 그 지구당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서울 지구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지구가 크고 또 규모가 적은 지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큰 지구나 작은 지구나 이제 일률적으로 한 명씩 그렇게 배정이 되는데, 또 청년 아까 말씀하셨지 만 40세 이하의 치과의사 비율이 20몇 %고 협의를 낸 권리원이 19%인데 실제적으로 대의원으로 반영된 그 대의원 수는 5% 정도로 봤을 때 여자 치과의사도 27.5%인데 현재 3.8%고 굉장히 어쨌든 적은 비율인데, 그걸 반영을 하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회원은 그러니까 대의원은 지부별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좀 그 밑에 부연으로 이때 여성 비율은 최소한이라는 걸 이제 넣어야죠. 최소한 뭐 100분의 10이면 100분의 10 아니면 뭐 100, 그 비율은 적당히 어떻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 40세 미만의 그런 그 대의원들도 100분의 10, 최소한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식의 이제 단서를 넣으면 이제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전성원 부장님께서 또 여러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이제 그 동창회라든가 또 뭐 건치 열린치과의사의 치기업 이제 이런 분들이 분명히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의미가 크지만 또 거기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시고, 이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정관 재규정 개정 그 특별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대연총회 산하로 알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3년간 열심히 그 정하신 게 안건조차 상정되지도 못했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좋은 의견들이 들어왔는데 안건조차 상정 못했다, 뭐 잘렸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싶은데 이게 막혀서 될지 모르겠다라든가, 그래서 어쨌든 의장님, 부의장님인 대연총회 어떤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신데 또 주인들께서 만드신 안건이 상정되지도 못했다는 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이 연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좋은 말씀들이 있으셨고 감사드리겠고, 필요하시면 우리 장재환 회장님께서 또 판단해서 필요하시면 대응제도 개선 문제에서 한 번 더 공청회를 하시거나 운영위원회 관련 또 그런 문제를 하시거나 아니면 한 번 더 하는 게 좀 불필요하다면 다음 주제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전날 지부장님들이 모여서 안건들도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전성훈 부회장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로 하지는 않으셨지만 지난 2019년도 대구총회에서 저희 경기지부에서는 한 50명 정도를 증원하면 어떻겠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성 비율도 그렇고 청년 비율도 그렇고 사실은 211명 속에서 배분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까지 10% 20%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불가능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인원을 좀 증원해야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분위기도 그렇고 대의원들의 생각들이 아직까지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협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당의 크기라고 말씀하셨지만, 강당의 크기도 물리적인 어떤 조건일 수 있지만 그 이외에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도 협회장 선거에서 정책 토론회가 있었는데 창원에서 어느 회원님께서는 211명조차도 많다는 의견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너무 다소 당황스러웠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211명도 사실은 우리 어떤 전체 치과 의사들의 어떤 대의 최고 의료기관으로서의 그 의견을 정확하게 끄집어내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즉 그건 뭐냐면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대의원분, 참석하시는 대의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런 많은 안건들 중에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것이 이제 협회비 납부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나는 어떤 지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부장들이 특별히 반대하시거나 이러시는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집행부 그 대의원에서는 어떤 이 대의원총회라는 어떤 최고 의결 기관이 있는데, 그 대의원총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자꾸 어떤 옥상옥이라고 할까, 이런 단계를 많이 만들어가면은 어쩌면은 더 진짜 우리 회원들의 민의가 반영되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방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좀 걱정했고요. 지금 절대적인 증원, 즉 여성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배당되는 것도 중요한데, 과연 그 배당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이 안건이나 이 전체적인 회무나 우리 치과계의 전체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많은 고민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211명이든 311명이든 111명이든. 근데 사실은 요즘 치과계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개원가라든지 이렇게 공직이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회무에 관심을 많이 못 가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논의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띤 토론을 이끌어주신 차장님과 네 분의 패널생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치과계 제도개혁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